안녕하세요. 75세 이복순입니다. 설날이 오면 목포 전통시장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장바구니를 흔들고 낡은 천막을 덜컹거리게 만들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시장 한편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지요.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에 김, 장작불에 손을 녹이며 주고받던 덕담, 그리고 낯선 아이가 눈물에 젖어 서 있던 그날의 설날. 그 아이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된 시장, 변해가는 세상,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전남 목포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흥정소리,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볐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조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목포 전통시장은 몇 해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젊은 사람들은 편리한 대형마트나 온라인 장보기를 선호하며 시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복순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설날이라고 해도 다 옛말이지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구먼. 작은 야채 가게 앞 낡은 비닐 천막이 덜컹거리며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누렇게 빛바랜 두루마기 위에 오래된 누비조끼를 덧입었지만 매서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님은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간혹 발걸음을 멈추는 이들도 있었지만 야채 바구니를 한번 흘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날에도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을 닫아봤자 갈 곳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명절이면 그저 안부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을 비비던 할머니는 문득 장갑이 없어 손끝이 얼어붙을 듯 시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싶어 두리번거리던 찰나 시장 한쪽에서 어딘가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날 아침 이 적막한 시장에서 어린애가 울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이마에 올려 시장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걸친 작은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두꺼운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리긴 했지만 다들 바쁜 듯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쳐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동그란 눈, 빨개진 코, 그리고 얼어붙은 듯한 작은 손. 엄마, 아빠. 아이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외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하지만 등을 돌리려던 순간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이 끝난 후 피난 생활을 할 때 설날이라고 해도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울던 기억. 그때 누군가가 건넸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자.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엄마 아빠 기다려보자. 아이의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야채 가게 한쪽 작은 화로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냄비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사골 국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떡을 한 줌 집어 넣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곧 구수한 냄새가 시장 한쪽에 퍼졌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하얀 떡이 둥둥 떠오르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을 아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으렴. 아이의 손이 떨리는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동그란 눈이 더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눈물인지 뺨이 얼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더 줄 테니. 아이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날인데 이렇게 배를 고르면 안 되지.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할매, 뭐하죠? 옆 가게에서 호떡을 팔던 김씨 아저씨가 다가오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나 봐. 배도 고프고 추워 보이길래 떡국 한 그릇 주고 있지. 아이고, 그랬구먼 그래. 명절인데 이렇게 굶으면 안 되지. 그러자 주변에서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혼자 여기 있었어요? 애가 배고플 텐데 여기 귤 좀 먹어봐. 우리 가게에서 따뜻한 목도리 하나 가져와야겠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롭게 바라보던 상인들도 하나둘 따뜻한 마음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명절에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운데 엄마 아빠 꼭 찾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 먹어.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명절엔 원래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날 시장 한쪽에서는 조용히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한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릇을 꼭 쥔 채 한 숟갈씩 조심스럽게 떠먹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야채 가게 앞 작은 화로는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이가 떡국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천천히 먹어 내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떡국 한 그릇이 참 소중한 법이지. 할머니의 눈길이 저만치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의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전남 영암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아직 젊고 혈기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끓이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복순아, 가마솥에 물 올렸으니까 떡 넣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젊은 복순은 한아름하는 떡을 가마솥에 부었습니다. 하얀 떡이 보글보글 끓는 물 위에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설날의 향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찬장 가득 늘어선 나물 반찬과 동그랑땡, 잡채, 김치까지 준비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삼촌과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설날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겨. 얼른들 와서 먹어. 커다란 상에 떡국이 올라오고 가족들은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국자로 떠준 떡국을 한 입 가득 넣으며 모두가 웃음 지었습니다. 에이, 난 한 살 더 먹기 싫은데. 막내 동생이 투덜대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설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몇 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설날이 되어도 예전처럼 북적이는 집안 풍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맞은 설날, 복순 할머니는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떡국을 끓여야 하는구먼. 무거운 국자를 들고 떡을 넣었지만 예전처럼 들뜬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때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순아,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떡국은 끓었니? 네, 다 됐어요. 어머니 드릴게요. 복순 할머니는 국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뜨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떡국은 언제 먹어도 따뜻하구나. 그리고 그게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설날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앞에서는 아이가 여전히 떡국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동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 그런데 이 작은 그릇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떡국은 언제 먹어도 따뜻하구나.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끓여준 떡국 한 그릇이 저 아이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떡국이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맛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길을 잃었어요? 애가 배고팠겠다. 여기 귤 좀 먹어봐라. 이 추운 날 혼자 있었다니 안 됐네. 따뜻한 차라도 좀 마셔야지. 처음에는 가만히 바라보던 시장 상인들도 사정을 듣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감싸줄 목도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호떡을 한 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은 혼자 맞는 게 아니었네. 떡국 한 그릇이 퍼뜨린 작은 온기가 시장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퍼지는 온기가 어느새 사람들을 하나둘 모이게 했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떡국을 다 먹고 나서야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하나씩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귤 한 봉지를, 누군가는 달달한 호떡을, 또 누군가는 낡았지만 포근한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복순 할머니는 아이가 떡국을 다 먹자 빈 그릇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연락해서 부모님을 찾아야겠구나. 아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절 찾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리 있겠니?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조차 찾아오지 않는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아이의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 부모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날이라 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를 잠시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미 아이를 돌보던 시장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애가 너무 작아.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 될 거라요. 그렇게 아이는 경찰이 부모를 찾을 때까지 시장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야채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난로 앞에서 아이는 한숨을 돌리며 손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따뜻해요. 아이는 어느새 할머니에게 의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시장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시장 구경을 좋아했어요. 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옆에서 듣고 있던 생선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시장이 좋은 거네. 시장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따뜻한 사람도 많으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엄마랑 아빠랑 왔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시장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시장에서 장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시장이란 건 원래 이런 곳이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경찰서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 한 부부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연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 사람들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평범한 부모가 아니라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 사람들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대표의 가족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 대표님의 손주였단 말인가.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아, 어디 갔던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시장을 철거하고 대형마트를 세우려는 조합 대표의 가족을 돕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복순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다니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시장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시장을 없애려 하면서 우리한테 감사를 한다고? 그렇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보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시장에서 웃으며 뛰어다니고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 말을 곱씹으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사라져야 하는 걸까? 설날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돌보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던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조합 대표 가족이 결국 우리 시장을 없애겠다는 거라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손주를 돌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디선가 한숨과 함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보살폈는데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거지. 생선 가게 주인, 반찬 가게 할머니, 떡집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모여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매 할 말 없소? 결국 그 애를 걷어준 게 우리 손해가 된 거잖소?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도 속이 쓰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를 돌보며 정이 들어버렸던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시장이 사라진다는 게 이제는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이는 몇 번이고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모르게 조용히 찾아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던 상인들도 시장 철거 이야기가 공식화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연아, 이제 여기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아이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저 시장이 좋아요. 그렇지만 내 부모님이 여기를 없애려고 하잖니.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듯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정말 좋은 곳인데. 할머니는 그런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부모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시장을 없애지 마세요. 부모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연아? 여긴 오래된 시장이야. 이제는 바뀌어야 해. 아니에요. 전통시장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거기서 할머니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아버지는 난감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좋은 기억을 가진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시장이 사라지면 더 좋은 건물들이 들어설 거야.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도시도 발전할 수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틀렸어요. 시장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요. 우리를 도와줬던 복순 할머니도 시장의 모든 사람들도 그곳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을 없앨 수 있어요?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어른들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아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려도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요. 저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 싫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아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혼자 야채를 정리하던 복순 할머니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시장을 지키고 싶은 걸까? 자식들에게도 잊혀진 채 홀로 명절을 보내고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거기서 할머니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오므려 주름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가족들과 둘러앉아 먹던 떡국,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온기가 몸속 깊이 퍼져가던 느낌.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아이에게도 시장 사람들에게도 그 온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사라지게 내버려 둘 거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강한 눈빛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조용하던 시장에 점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맞아. 여기가 그냥 오래된 시장이 아니잖아. 우리도 뭔가 해야 해. 그날 복순 할머니를 중심으로 시장 상인들은 철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하나둘 모이던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조합 대표, 즉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온 겁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내 손자가 시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소. 정말 이 시장이 사라져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겠소. 할머니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오. 조합 대표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를 중심으로 상인들은 시청에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역 언론에도 시장 보존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정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시장을 없애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가진 정서와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뉴스에서도 전통시장 보존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철거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한쪽 조합 대표이자 아이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손자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시장을 없애지 마세요. 애원하듯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시장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떡국도 주셨어요. 거기는 그냥 오래된 시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곳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시장 철거 계획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없애는 대신 전통시장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가진 따뜻함과 사람들 간의 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의 전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순간 복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남았다. 우리 시장이 살아남았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전통시장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떡 사려면 여기로 오세요. 직접 빚은 겁니다. 명절엔 역시 시장이 제맛이지. 장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날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아이와 부모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아이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꾸러미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떡과 한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명절마다 시장에 올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떡국도 먹고요.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떡국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시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날은 혼자 맞이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떡국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날입니다. 따뜻한 떡국 한 그릇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로에게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설날의 따스한 정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